안녕하세요. 원밀리언 라이즈 코딩 배인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랭체인을 다룹니다. 이번 강의부터 랭체인으로 실습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랭체인을 왜 사용을 하게 되는지부터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랭체인에서 LLM을 실행시키는 간단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랭체인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간략하게 특징을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점 2025년 3월에는 공식 언어로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더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서랑 저장소 모두 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저장소는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게 파이썬 저장소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서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코드들을 이 저장소에서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JS나 TS 라이브러리를 찾고 있으면은 랭체인 JS 저장소로 연결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결해둔 이 저장소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자바스크립트 혹은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코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장소에 왜 오냐, 왜 확인을 하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GitHub 저장소에 이 릴리즈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릴리즈 항목에서는 이 버전에서 어떤 게 개선이 되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부분의 수정이 이 버전에 포함되었는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저장소의 코드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사용자에게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다음에 배포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특정 버전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내 코드에 이 변경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소에서 확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커뮤니티 자바 고라고 써놨는데 이 자바랑 고는 랭체인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랭체인을 사용을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로 자바 버전으로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페이지를 가면은 문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나서가지고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장소들도 꽤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고도 6K고 자바도 6.4K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약하다 혹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서서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타입스크립트로 랭체인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공식 문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저장소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시점에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파이썬에 대한 지원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더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서 양도 더 많게 되죠. 네. 사실 우리가 AI 분야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들이 파이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계속 개발을 해오시던 분들이 익숙한 언어부터 잘 지원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할 때도 점차 환경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바이더라고 했는데 랭체인을 사용을 할 때는 여러 프로바이더가 랭체인에서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API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패키지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파이썬은 랭체인 대시로 프로바이더 이름이 붙어 있는 여러 패키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슬래시로 패키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현재 시점에는 파이썬이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지원하는 기능들이 자바스크립트 모듈에는, 패키지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종종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로 프로바이더를 확인을 하는 것도 걸어 두었는데, 지금 이 주소창을 보면은 랭체인에서 파이썬 문서는 파이썬 웹페이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JS로 시작하는 도메인에서 따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 목록도 보면은 이 파이썬의 프로바이더는 굉장히 이렇게 스크롤이 길게끔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데요. 근데 아직은 지금 랭체인이 0.3 버전이잖아요. 0.3 버전은 굉장히 초기 버전의 기술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와서 보시면은 프로바이더 개수가 눈에 띄게 좀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랭체인을 사용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기는 하니까요. 랭체인의 다음 특징은 도큐먼트 로더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도큐먼트 로더는 데이터를 랭체인의 도큐먼트 타입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에요. 도큐먼트라는 타입이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웹페이지의 데이터, 그리고 로컬의 파일 포맷은 PDF, CSV, JSON 등등 여러 포맷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도큐먼트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저와 AWS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문서의 내용을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도큐먼트 로더 파이썬의 공식 문서로 읽을게요. 보시면은 웹페이지에 HTML의 태그들을 읽어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구현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직접 하면은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예외적인 케이스 처리도 직접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패키지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지금 웹 베이스 로더로 이동을 했는데요. 한번 사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패키지 설치를 한 이후에 실제로 어떤 페이지의 데이터를 읽어올지 URL 주소를 전달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불러오는 것은 이렇게 로드라는 함수만 호출을 하면 도큐먼트 리스트로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도큐먼트 첫 번째 데이터만 출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큐먼트 타입이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메타데이터 키에 이 원본 소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컨텐트에 실제로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맷이 다른 도큐먼트 로더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을 읽어오는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PyPDF 로더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파일 패스를 전달을 하고 로드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개발을 많이 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상위 인터페이스에 로드라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을 거고, 각 하위 클래스에 로드 구현이 되어 있는 형태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랭체인의 다음 특징은 벡터 스토어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구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러한 한글을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벡터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밀러리티 서치는 유사도 검색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가 벡터가 되니까 사용자의 질문 또한 벡터로 변환을 해서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유사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 많은 벡터 스토어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벡터 스토어 3개를 가지고 왔는데 크로마, 파이스, 파인콘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있고요. 우선은 이 3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잠깐 보면 앞서 제가 인베딩, 벡터 서치, 시뮬러리티 서치를 설명을 하긴 했는데 시뮬러리티 서치가 벡터 간의 검색을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도큐먼트의 저장소, 그리고 벡터 클러스터링, 그리고 서치 방법도 사실은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시멘틱 하이브리드 멀티모달 서치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몽고디비 아틀라스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기존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몽고디비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서비스들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벡터 스토어가 지원이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몽고디비도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미 서비스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벡터 스토어를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 기능을 구현을 할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잠깐 벡터 스토어의 유형을 문서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자바스크립트의 문서를 같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베딩 모델 이렇게 6개의 프로바이더 여러분들이 각각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확인해보면 되고 그리고 벡터 스토어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크로마, 파이스, 몽고디비, 파인콘 있고 피지벡터나 큐드란트도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랭체인에서 제가 아까 파이썬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도 이미 서비스에 도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구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3 버전이기는 하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0.3 버전이지만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초기 버전의 기술을 도입을 해도 괜찮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특징, 다양한 모델 통합은 앞서서 제가 여러 프로바이더가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기능마다 더 적합한 모델들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른 모델들을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서 포맷 로더 지원은 도큐먼트 로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는 LLM의 응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하는 데이터들을 추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포맷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능을 구현을 할 때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리고 벡터 스토어는 방금 전에 본 내용이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이후에 다룰 거예요. 텍스트 분할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분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LLM 응답 품질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기능을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도구 지원 또한 LLM의 응답의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LM은 널리지 컷오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 데이터는 학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최신 뉴스와 관련된 질문을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LLM이 자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고 웹에서 검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풍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징들을 조금은 도식화를 해봤어요. 사용자의 요청,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도 랭체인에서 인터페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LLM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 활용 또한 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LLM이 응답을 생성을 하는 것까지 이 파이프라인이 랭체인을 통해서 구성하는데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랭체인을 우리가 활용해서 LLM을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랭체인과 랭체인 코어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랭체인 공식 문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보면은 랭체인 코어가 이 기본적인 기능들이 많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른 패키지가 랭체인 코어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랭체인 설치할 때 랭체인 코어도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테그레이션에는 아까 프로바이더들이 랭체인 대시 프로바이더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지금 파이썬 기준으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기준의 문서의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 다른 모델이나 데이터 저장 기능 통합할 때는 별도 라이브러리 추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랭체인 대시 오픈 AI 우리가 오픈 AI 모델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때는 이 패키지들을 또 별도로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챗 모델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요.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랭체인에서 지원을 해주는 챗 모델을 쓰려면 커뮤니티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잠시 저랑 같이 문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올게요. 지금 문서는 제가 다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을 할 거니까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쓰여져 있는 문서 링크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같이 봅시다. 네. 지금 간단한 LLM 앱을 개발을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문서이고요. 셋업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패키지를 설치해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랭스미스 섹션은 나중에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록도 지금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록은 네, 그록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고 아까 이 파이어웍스 AI는 커뮤니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커뮤니티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픈 AI 모델을 사용하는 걸로 기준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오픈 AI부터 보면은 이렇게 패키지 설정을 하고요. 우리가 .env 파일에서 API 키 발급받은 거 관리하는 거 이전 실습에서 다뤘었죠? 만약에 그 실습을 수행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해당 강의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수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할 줄 아셨으면은 이전 강의는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챗 오픈 AI 객체 만들어서 메시지 구성을 해가지고 LLM의 응답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를 이번 실습에서 같이 해볼 거예요. 이제 실습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실습 이후에 저는 폴더명을 랭체인 ts-examples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명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예제 코드도 폴더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놨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 종류의 예제를 추가할 거라서 관리하기 쉽도록 폴더를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챗 컴플리션즈 폴더 하위에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랭체인을 활용을 해서 LLM을 실행을 시키는 간단한 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랭체인 심플 챗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만들고 나니까 이 ABC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이렇게 첫 번째 예시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일 이름에 번호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랭체인 ts는 02 그리고 오픈 AI는 01로 지금 번호를 추가를 해서 네,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랭체인 심플 챗 파일에서 한번 랭체인 실습을 진행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 코드가 있죠? npm install 그리고 랭체인 복사를 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우리 실습할 내용을 제가 문서로 정리한 부분을 같이 보고 올게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오픈AI API를 사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오픈AI 패키지에서 우리가 모델에 요청을 할 때 필요한 이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픈AI API 키는 이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env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환경 변수를 불러올 수 있게끔은 임포트문을 추가를 해주시는데 이 챗 오픈AI의 API 키를 전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모델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모델 아이디를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AI API 키 값을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내부 코드에서도 주석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environment variable을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코드는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LLM에 전달할 메시지를 구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렇게 휴먼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라는 타입을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목록에 제가 시스템 메시지랑 휴먼 메시지를 추가를 한 상태인데요.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지시사항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야 되고 이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유념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라고 제가 시스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고 휴먼 메시지 그러니까 유저 롤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타입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은 휴먼 메시지예요. 그리고 LLM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달라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에서는 지금 휴먼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라는 타입을 보셨는데 메시지라는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팅 모델의 커뮤니케이션 단위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롤에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하위 유형 메시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어시스턴트 롤 메시지에 대한 타입도 있겠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메시지 롤에 대한 타입은 우리가 LLM이 응답을 반환을 해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델에 invoke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최종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answer도 출력하고 answer content도 출력을 하고 있는데 answer를 출력한 이유는 이 모델이 반환하는 객체의 타입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answer를 확인을 하면은 AI 메시지 타입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앞서서 제가 어시스턴트 롤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텐데 그건 LLM 응답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자 라고 했던 게 AI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AI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실제로 응답 값이 필요한 거라서 컨텐트만 알면 돼서 또 answer의 컨텐트의 값만 읽는 콘솔 로그를 제가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치는 되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이동을 해서 구현을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import 챗 오픈AI 네, 지금 목록에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오픈AI 모듈은 설치를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오픈AI 모듈도 설치를 할게요. 랭체인 오픈AI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설치가 빠르게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해보죠. 네. 챗 오픈AI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임포트 휴먼 메시지 그리고 저는 시스템 메시지도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env 네. 그리고 이제 모델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챗 오픈AI의 모델은 지금 저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모델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4.5의 미니 모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목록도 우리가 LLM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시스템 메시지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시스템 롤을 여러분들 어떻게 전달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전에는? 우리가 키밸류 쌍으로 전달을 했었어요. 그쵸? 롤에 시스템을 전달했었는데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라는 타입이 생기니까 우리가 롤을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 값은 복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휴먼 메시지는 LLM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줘 라고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LLM의 결과를 우리가 answer 상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invoke 메시지. 그 다음에 실제로 AI 메시지 유형을 먼저 확인을 하려고 여기까지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지금 이 파일을 실행시켜 볼게요. 이제 폴더 하위로 이동을 해서 tsx로 파일을 실행을 할 때 네, 지금 이제 폴더까지 같이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결과를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잘 출력이 됐고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AI 메시지 타입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 필드들에 여러분들이 answer 객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에도 접근할 수 있고 컨텐츠에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컨텐츠를 출력을 해볼까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answer 자체를 출력한 거를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요. 네, 다시 한 번만 실행해서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메시지의 지시사항이 실제로 LLM 응답 결과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개씩 들어달라라고 했는데 네, 지금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 유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요것 또한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과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의 작성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발견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실습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전에 오픈AI API를 직접 호출했을 때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한번 코드를 양쪽에 두고서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정말 간단한 예시라서 코드 양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쵸? 달라진 점 하나는 눈에 딱 들어오는 달라진 점 하나는 이전에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롤을 직접 타이핑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시스템 메시지나 휴먼 메시지 타입을 사용을 해서 롤을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 점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랭체인의 강점? 특징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 예시예요. 아주 간단한 예시라서.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모델과의 통합, 그리고 벡터 스토어 활용이나 텍스트 분할이나 또한 여러 도구들의 활용, 이 점이 특히 많이 잘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다 보면은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 다시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서요. AI 메시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데 주요한 키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제가 미리 캡처를 해둔 부분인데요.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키 밸류쌍이 데이터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id는요, 이 메시지의 고유 식별자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toolcalls라는 키가 있거든요. 지금 빈 배열로 반환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랭체인은 다양한 도구의 활용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툴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요청이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는 툴콜즈가 빈 배열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되는 도구 목록이 전달이 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와 연관되어서 호출 가능한 툴 목록이 전달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컨텐트 값은 비어있는 문자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툴을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서지 메타데이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유서지 메타데이터의 아웃풋 토큰량, 그리고 인풋 토큰량, 토탈 토큰량이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큰당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만약에 정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여기까지가 랭체인에 관련된 랭체인의 특징, 랭체인을 사람들이 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오픈AI API를 사용했을 때와 랭체인의 기능들을 사용했을 때 코드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를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